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김해에 살고 있는 부가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년 조금 넘은 저도 뭐 어떻게 얼마 안 된 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나인헤빗 시작하면서 또 이 커뮤니티 안에 제가 여기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리님 새벽 강의라든지 어제 뭐 책정원님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나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애초에 목표 설정할 때 적어놨었는데 그걸 또 하리님께서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임장을 이제 많이 다녀라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무작정 처음에는 현장을 가보라는 말 듣고 가봤는데 도대체 뭘 봐야 되고 뭐 현장 가서 뭘 봐도 뭐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경험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현장을 가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미리 사전에 손품이라고 하죠. 이제 사전에 지역에 대한 자료 조사를 제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가는 거랑 그냥 무작정 현장을 가는 거랑은 솔직히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분위기 임장이라고 해서 그냥 가서 동네를 한번 느껴봐라 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솔직히 임장이라는 게 저같이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인 분들이 많으신데 그 귀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제가 그 현장을 가서 최대한 많이 보고 느끼고 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가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저희 나인헤비드 여기 부동산 이 팀에 계신 저같이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었을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런 시행착오를 제가 느꼈던 거를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런 제가 임장 가기 전에 준비하는 자료 어떻게 어플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랑 이런 자료들을 보고 가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걸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그 PPT 자료랑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임장 사전 준비 자료 및 지역 공부 부동산 어플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냥 부동산 어플을 활용하는 걸 많이 제가 어플이나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 같은 거를 하는 걸 많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최근에 이제 광주광역시를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광주광역시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을 가보는 게 처음이었는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만약에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먼저 가고 싶은 지역이 생기면 먼저 인구수 그리고 세대수, 연령 인구수를 일단 처음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지인 빅데이터, 인구수 죄송합니다. 보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고 어플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로그인 해주시고 지인 빅데이터 그리고 인구 세대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여기 지역 들어가셔서 제가 가고 싶은 지역들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고 광주광역시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변화 추이, 세대수 변화 추이, 연령구 비율, 그렇게 보면서, 광주광역시는 2014년 최대 이제 인구수 147만 명을 찍고,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 이외에 이제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계속 다 줄고 있다고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걸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인구가 줄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조금 위험하지 않냐, 지방은. 이런 얘기를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걱정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런 세대수 변화 추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행히 14년부터 인구수는 줄지만 이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뜻은 뭐 자녀가 이제 부모한테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세대를 분리하든가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혹시 좀 이혼을 하셔가지고 세대 분리가 돼가지고 점점 집을 찾는 수요가 어떻게 보면 이 세대 수요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다행히 세대수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지역이구나. 다행히 줄어드는 지역은 아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연령별 인구 비율을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제일 여기 맨 밑에 있는 게 영유아, 그다음 요 빨간색이 20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30대, 여기는 16%, 여기 물 40대. 더 넣어야 돼? 네. 50대까지보다는 저는 40대까지 이렇게 연령 비율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다른 광역시랑 비교를 해봤을 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젊은 40대까지 포함해서 한 60% 인구 정도가 젊은 세대가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부산을 확인해 보면 53%, 그리고 대구를 하면 57%를 확인하면서 대구가 뭐 부산 대구에 비해서는 인구수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아직 젊은 연령 비율이 많구나. 아직까지 그러면 추후에도 부동산을 구입하고 하는데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는 동네구나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고 또 다른 조사를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구수, 세대수, 이런 연령별 인구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 나무위키, 지역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그냥 그래 알겠어, 인구수는 그래 요 정도 알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제가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솔직히 가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 위키에서 가서 보시면 이제 검색하시다 보면 광주광역시, 제가 만약에 남구를 가고 싶다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료가 뜹니다. 가게 되면 지도도 친절하게 이렇게 잘 나와 있고 동, 면적, 인구수, 어떻게 보면 누가 작성한지는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약간 글 내용을 보면 실제 여기 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직접 담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편집도 하시고. 그걸 보면 진짜 현실 그 광주 분들이 느끼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특징들, 그 지역에 대한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남구는 이런 동네구나, 뭐 교통은 이런 느낌이고 은행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와 있구나. 특히 남구라고 하면 봉선동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보면서 학교가 많아서 인기가 높은 지역이구나. 그리고 인서울대학 입학률 높은 편이구나. 여기는 학구열이 참 높은 동네겠구나. 먼저 예상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동네에 대해서 미리 먼저 한번 간접적으로 접해 본다는 생각으로 전 개인적으로 나무위키에서 이런 지역에 대한 이런 걸 이해도를 높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런 데이터 자료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위키에서 제가 가고 싶은 지역에 대한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나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도를 이런 동네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통계 정보라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제가 생각에는 저도 이제 그런 기준들을 잡아가는 단계인데, 부동산은 어떻게 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처음 배울 때 흐름에 대해서 흐름 투자를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흐름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알려면 여기 부동산 통계 정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여기 복수 통계, 부동산 통계 정보를 검색하시고 복수 통계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 시도, 광주, 네, 월별. 저는 큰 흐름을 볼 때 한 10년치 매매 흐름, 전세 흐름을 같이 보거든요. 그렇게 지역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구나, 과거는 이랬구나라는 거를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보는 게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확실히 높아지더라고요. 클릭을 해주시고 기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월간 동향, 그 아파트,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 그리고 클릭을 해주시고 복수 통계다 보니까 전세 지수도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이 식으로 해서 차트 눌러주시면 제가 설정한 2012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의 이런 부동산 매매와 전세 흐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래 되면 전세 흐름과 매매 흐름 이런 식으로 흘러왔구나. 그리고 매매 지수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전세 지수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 게 보면 이렇게 2016년 1월 보면 91.1, 91.3 이런 식으로 점수가 이렇게 숫자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높았다. 광주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좋았다라는 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또 쭉 흘러와서 또 2019년 1월 이런 숫자가 높은 걸 보시면 94.6, 95.3 이런 식으로 이때 또 시장이 좋았구나, 상승장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2020년 10월, 2021년 1월 보시면 이쪽 상승한 이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아까 2020년 10월부터 21년 초반 때 가격대가 흐름이 좋았구나 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그러면 처음에 상승장 때는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상승을 먼저 시작했을 것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하는 대장 아파트라고 하죠. 지역별 대장 아파트. 먼저 그런 대장 아파트를 먼저 알고 그 지역을 아파트를 보러 갈 때 이해도가 좀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 요때 상승 초입 부분에 대장 아파트들은 어디 구별, 남구, 북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가 있는데 광주가 요 구별 대장 아파트들은 이때 어떻게 움직였을까라는 걸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그래 대장 아파트 말은 들어봤는데 대장 아파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찾아보냐 방식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아보냐면 부동산 아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실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최고가 단지 여기 보시면 최고가라고 적힌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역 선택이 나옵니다. 저 같은 이제 광주를 보고 싶으니까 광주,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광산구 구별로 이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평형은 이제 84제곱 이제 34평. 보통 제일 이제 국민평수라고 하죠. 네, 이걸 클릭하셔서 아까 기간이 2020년 10월부터 이제 상승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2020년 10월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면 2020년대부터 2022년 현재까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아파트가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순서대로 구별. 이렇게 보게 되면 광산구의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아파트, 이 아파트가 2019년 입주했는데 가장 비싸게 거래되었구나. 근데 보통 이런 19년, 저는 이제 2020년 10월부터 봤는데 19년 입주면 이제 완전 새 아파트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식이 너무 완전 새 거는 이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과거 흐름을 보기는 좀 짧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식이 조금 한 요 수완 대박 노블랜드 6차라든지 은빛 모아엘가라든지 이런 입주년도가 조금 어느 정도 준신축 이런 아파트들을 이런 아파트들이 이 정도 거래가 되었구나. 이 정도 아파트들은 대장이 아파트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또 다른 지역 남구 유명한 공선 3차 한국 아델리움 공선 제일 풍경지 이 아파트들이 대장 아파트구나 남구에서는. 그다음 뭐 동구 계림 이건 입주권이었겠네요. 그 때문에. 그리고 무등산 아이파크 이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였구나. 그리고 북구 첨단 이지구 중 S클래스가 북구에서는 대장이구나. 서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무 에스케이프로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그래프를 같이 보려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 대장 아파트를 하나씩 체크를 해서 2020년 10월 이때 한번 찾아가 봅니다. 이때 당시 어떤 느낌이 어땠나. 또 이런 전체적인 그래프를 당시 흐름을 보려면 저는 이제 호갱노노라고 또 네이버에서 호갱노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명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 아까 남구에 이제 제일 풍경치 아파트가 있었죠. 대장 아파트에. 그걸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간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지금까지 흐름을 볼 수 있는 건데 아까 과거 2020년 10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면 10월 10월이 벌써 가격이 올랐네요. 먼저 상승을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2021년 1월 초반 때 아까 그래프가 상승한 초반 시점을 보면 10월부터 3개월 동안 1억이 올랐구나. 그리고 요 보면 먼저 그래프가 앞에 10월 전부터 보면 상승을 한 걸 알 수가 있는데 대장 동네는 그래프보다 먼저 움직이구나. 7월부터 상승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래프를 보고 들어가는 것 늦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장 아파트들은 내가 그래프를 보고 들어가면 조금 상승은 먼저 시작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같이 한번 모아놓은 건데요. 보면 수안동 수안 6차 대방 노블랜드는 먼저 초반 그래프 상승 시기 때 그래프 상승한 걸 보고 그 지역 이제 보게 되면 벌써 1억이 올랐구나. 서구는 4천만 원이 올랐구나. 그리고 동구의 무등산 아이파크 여기는 8천만 원이 올랐구나. 그리고 북구 여기는 7천만 원이 올랐구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조금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하게 되면 이제 티가 나는 거죠. 대장 동네들은 먼저 1억이 오를 동안 조금 급지라고 하죠. 이제 1급, 2급, 뭐 1.5급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이런 시차가 있구나. 지역에도 똑같은 시기인데도 이 수안구는 대장은 1억이 올랐는데 서구는 4천만 원밖에 안 올랐죠. 이런 식으로 이런 내가 급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만약에 1억이 벌써 올랐다 들어가기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 급지 서구의 대장 아파트를 내가 한번 노려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먼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 이런 대장 아파트들만 흐름만 보아도 이 광산구랑 서구의 급지가 조금 차이는 있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지역을 공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하고 나서 이제 광주 지도로 보는 과거 현재 카카오 맵으로 저는 확인을 하는데요. 똑같이 이제 카카오 맵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다가 광역시 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여기를 클릭을 해서 지적 편집도를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딱 처음 지도를 보면 뭐지? 처음에 저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공부할 때 도대체 뭐 이렇게 보면 뭘 봐야 되지? 감이 전혀 안 왔었는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역 빨간색 여기 보시면 중심 상업지역 이런 빨간색 뒤죽박죽 돼 있는데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도 찾아 공부를 반복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선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런 뒤죽박죽 돼 있는 데가 구도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해나갔구나. 이렇게 상업지구가 먼저 발달하면서 주위에 이제 상권이 발달하면서 주거 시설도 어느 정도 확장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다른 지역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광주 같은 거 똑같이 접근 방식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동구더라고요. 동구인데 이렇게 상업지역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광주 유명한 무등산인데 여기 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일반 상업지역 지구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시가 보시면 여기서 시작을 된 걸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는데 보시면 공업지역 보시면 공업지역이 다 외곽에 있죠. 공업지역이 좀 외곽에 있구나.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반듯하게 보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는 거 여기 보통 이제 택지 지구인데 여기서 도시가 무등산이 막 가로막고 있어 여기로 오른쪽으로 팽창이 힘든데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편하더라고요. 도시가 이런 식으로 팽창을 했구나라는 거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조금 더 택지지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다 보면 원도심 여기 빨간 여기 일반 상업지구에서 도시가 팽창하면서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여기다 도시 자체가 이쪽으로 팽창을 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택지지구 일반 공장 이 산업단지 옆에 택지지구를 지으면서 도시들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보면 지구 택지지구를 참 많이 조성을 했구나 광주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도시가 이런 식으로 팽창을 했으니까 갔을 때 이런 느낌을 동구에서 동구가 원도심이었고 이런 식으로 지구들이 발전했고 일자리는 여기구나라는 건 어느 정도 큰 그림을 한번 보고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위 지도로 보는 선호 지역 알아보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님 계속 저 어플을 제일 많이 활용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분위 지도로 보는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던 거죠. 고객노노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보시면 분위지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광역시 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분위지도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회색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보면 3,693만 원, 평당가인데 이게 평당가를 뜻하는 건데 1평당 3,693만 원이라는 소리죠. 아까 보니까 저희가 처음 봤을 때부터 봉선 한국 아델리움 이 아파트가 비싸다고 나왔었는데 대장 아파트라고 역시 평당가가 이렇게 높게 표시가 되구나. 그다음 제일 풍경지 아까 대장 아파트였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 평당가를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요. 처음 이렇게 보면 뭐지 그냥 아파트 값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구나 라고 처음에 이렇게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걸 전체적 좀 크게 보시게 되면 파란색, 빨간색이 비싼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이 좀 모여 있는 동네들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들이 여기가 이렇게 좀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빨간색들이 좀 모여 있구나. 여기 보면 또 회색으로 모여 있고 또 여기도 보면 빨간색으로 파란색 섞여서 좀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여기도 파란색이 많네. 여기는 좀 아파트 값이 비싼 아파트 값이 동네들인갑다. 어느 정도 또 예상을 좀 하기 편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요 동그란 부분들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동네 어떤 동네인가, 어떤 군가, 어떤 동인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광산구 이제 수안지구라는 동네고, 수안동, 신가동, 장덕동이라는 동네가 여기 모여 있는 동네인데, 이 수안지구라는 동네가 비싼 동네구나, 모여 있구나. 그리고 광주에서 유명한 대장 동네가 있는 봉선동. 제가 뭐 봉선동을 찾아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분위 지도를 보면 이렇게만 봐도 봉선동에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걸 분위 지도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서구에 상무지구, 화정동, 치평동이라고 이렇게 또 택지지구가 모인 걸 또 아파트들이 모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봐도 또 좀 특이점이 보면 또 비싼 아파트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이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동네구나 먼저 또 제가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학군. 보통 지방에서는 학군이 뭐 서울도 그렇지만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직주 근접도 많이 중요하다고 보통들 하시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통 저도 임장을 다니고 부동산 소장님들 얘기 나누고 하다 보면 학군에 따라서 부모들 이동이나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기 때문에, 또 학군이 좋은 동네면 계속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봉선동이 학군이 제일 좋은 동네인데 만약에 하락장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수안지구가 거리가 먼데 동구까지, 여기서 이까지 지금 학원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학원가가 발달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수안지구도 신도시처럼 깨끗하고 좋은 동네인데, 여기서 돈을 좀 버시고 모아서 자녀가 공부를 좀 한다. 그럼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원 보내기 계속 힘드니까 이 동네로 진입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하락장이더라도 봉선동이 조금 빠진다 싶으면 여기서 채우고 수안지구에서 들어오고, 또 봉선동이 또 빠질 것 같으면 또 상무지구 여기 서구에서 또 사람들이 진입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가격 하락 방어가 확실히 봉선동이 된다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군지가 참 중요하구나. 지방에서는 가격 하락장에서도 덜 빠지고 상승장에서는 수요가 더, 투자자들도 붙고 또 실거주자들도 이 집값 오르는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상승은 다른 지역보다 더 활발하게 많이 올라가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학군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고객번호로 학군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X를 눌러주시고 분지도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학원가가 있습니다. 학원가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학원 동마다 이런 식으로 학원가가 학원이 몇 개 있는지 이렇게 개수가 뜹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뜨는데, 큰 그림으로만 봐도 봉선동이 아까 학군으로 유명하다고 했죠. 82개가 있구나. 그러니까 광주에서 148고 이 지역은 뭐지? 좀 자세하게 보면 신창동, 아까 여기 보면 수안지구, 수안동이죠. 수안동. 이쪽에 학원이 광주에서 제일 많이 몰려 있구나. 여기도 학군이 괜찮은 동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원 개수를 확인하고 나서 아까 제가 분위지도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학원가가 많은 곳이랑 집값이랑 연관이 있나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학원가 밀집 지역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봤는데, 보면 학원가가 많은 동네가 보통 집값이 또 비싸네요. 이런 식으로 학원가가 많은 동네에는 또 집값이 비싸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해가 확실히 좀 되더라고요. 역시 이게 틀린 말은 아니구나. 공부하면서 배운 게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비싸구나 라는 거를 비교해 보면서 봉선동, 서구, 광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권, 네, 여기 또 참 이 호객노노가 좀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저 부동산 공부할 때 분지도라든지 학원가나, 그리고 상권도 있습니다. 상권을 클릭해 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 상권이 모여 있는 이런 지역이 또 뜹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카카오 맵으로 확인했을 때
요 동구 이쪽이 일반 상업지구 제일 크게 돼 있었죠. 요 말씀 요 지도대로 여기가 상권이 제일 많구나. 1715개가 광주에서 제일 많은 상권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상권도 한번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보면 상권과 또 집값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 또 찾아보게 되면 광산구 상권이 또 많은 동네구나. 그리고 상권 서구 상무지구인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또 상권도 잘 발달되어 있는 데가 보면 또 집값이랑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 또 여기 아까 나온 거 봉선동이었죠. 예. 보시면 또 상권이 또 잘 돼 있으니까 또 집값도 살기 편하겠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제가 하면서 지역을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처음에는 막막한데 하나씩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조금씩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학군을 저희가 학원가가 어느 지역이 많은 거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보통 이제 학업 성취도라고 하죠. 이제 학업 성취도를 이제 어떤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정리를 학원가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학군을 한번 좀 리스트를 쫙 확인을 해보거든요. 아까 아실에 들어와서 다시 보시면 이 학군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쫙 뜨거든요.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광주 이렇게 학업 성취도율이 있고요. 진학률 순이 있는데 학업 성취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평균적 국영수를 평균 점수를 나타낸 거고 진학률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입니다. 특목고 진학률. 요새는 조금 이제 좋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를 좀 더 좋은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광주 전체를 딱 이렇게 광주 전체로 시를 안 하고 광주 전체를 클릭하게 되면 어디가 학군지구나라는 걸 전체적으로 한번 딱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보면 남구, 남구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남구가 학군이 좋다고 들었었는데 진짜 실제로도 공부를 잘한 학교들이 광주엔 남구에 다 몰려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성여자중학교, 동아여자중학교, 문성중학교 이렇게 봉선동 가게 되고 대부분 보면 남구가 많죠. 남구 압도적이구나 라는 걸 큰 그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임장을 갈 때는 뭐 광주 전체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대장 동네를 먼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장 동네에 대한 분위기와 입지를 먼저 제가 접하게 되고 다음 급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래서 대장 동네가 이래서 대장이구나. 이래서 이런 동네를 선호하구나라는 걸 좀 몸으로 제가 눈으로 보고 체감하는데 확실히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는 이제 남구가 대장이잖아요. 남구를 클릭해서 또 남구 내에서 이게 또 순서대로 다 그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보기 좋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0위까지라고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한 5개, 한 5등 정도 하는 학교를 제가 지도 카카오 맵에 가서 검색을 해봐서 임장을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확인을 해보면 공부 잘하는 중학교가 위치가 어디지? 라는 걸 먼저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1등은 아까 문성중학교 여기 표시를 해주고 동성중학교, 동아여중 중학교가 이쪽에 다 몰려 있구나. 공부 잘하는 중학교가 먼저 또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남구 봉성동이 학군 좋다고 해서 보니까 학원가가 더 많았어. 실제적으로 또 중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 여기 또 몰려 있네. 근데 또 보게 되면 여기는 또 진월동이라는 동네인데 여기가 봉선동이고 보시면 여기 산입니다. 여기가 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봉선동이 학교는 이렇게 있고 진월동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중학교 보면 잘한 중학교가 많은데 진월동은 아파트 값이 비싸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의문도 들게 되고 또 다시 찾아보게 되면 이 동네는 또 노후도가 좀 있는 동네라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구나 이런 걸 제가 스스로 좀 저한테 지금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궁금증을 이런 걸 하나씩 조금 찾아가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잠시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그 고등학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학업성 치율 5개 학교를 좀 먼저 또 추려서 위치를 확인해 보게 되면 또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들은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먼저 또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나중에 제가 제가 실제로 프린트 한 거를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확인을 하면 임장 날도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뭐 계속 이렇게 핸드폰 검색해보고 이런 것보다 제가 미리 이런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임장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핸드폰 찾아보면서 뭐 이 아파트 평당가가 얼마지, 여기 위치가 어디지 이런 것보다는 제가 미리 이런 거를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씩 먼저 공부를 하고 아파트 대장 아파트가 어디고 또 학원 가는 학군이 어디 동네가 좋고 상권이 어디가 발달돼 있다는 거를 제가 미리 이 지금 앞에서 본 사이트에서 인지를 하고 현장을 가게 되면 훨씬 이해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상상해 보기.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이제 학군이 좋고 상권이 좋은 이런 데를 먼저 아까 호갱농로로 이렇게 알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가, 예를 들어서 봉선동,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모타운 2단지 요 사이에 학원가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만 보면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데 감이 안 와서 이거를 카카오 맵에 가서 실제로 저 동네를 한번 로드뷰로 확인을 합니다. 카카오 맵이랑 호기농으로 비교하면서 봉선동 이동, 봉선 이동, 불로초등학교, 조봉초등학교 사이에 학원이 많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보면 확대를 해서 보면 조봉초등학교, 불로초등학교 여기 학원가가 많았구나 아까 확인할 수 있었죠? 그거를 로드뷰 클릭을 해서 그냥 클릭을 해봅니다. 이야, 호갱노노 말처럼 이런 식으로 로드뷰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학원가가 정말 많구나. 제가 실제로 지금 임장 가기 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로드뷰로 먼저 동네를 이렇게 한번 보는 게 가기 전에 또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이런 로드뷰로 보는 거랑 또 현장에 가서 보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로드뷰로 먼저 학원가가 많고 이런 느낌이구나. 동네를 먼저 제가 간접적으로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로드뷰를 확인을 하게 되면 훨씬 그 동네 갔을 때 이게 내가 사진에서만 보던 동네구나. 약간 뭐 TV에서 연예인 보다가 실제로 보면 그런 느낌 좀 비유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쌍용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있구나 라는 거를 먼저 로드뷰를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먼저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자료를 만들 때 확인을 하고 진월동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월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구는 좋았는데 아파트 값이 쌌던 진월동을 처음에 제가 왜 학구는 좋은데 왜 아파트 값은 좀 싸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보면 잘 돼 있는데 스스로 혼자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학원이 많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크게 뭐 봉선동이랑 차이는 없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봉선동 자체가 원래 동네가 조금 이제 노후 한 30년 다 돼가는 이제 동네라다 보니까 근데 학군이로 워낙 좋은 동네다 보니까 새 아파트들은 거의 없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원가를 먼저 확인해보고 그다음 이제 상권도 똑같이 고객노노 가서 아까 상권 누르는 것처럼 상권을 눌러서 남구의 상권 보면 아까 1위 여기구나 1위로 돼 있구나 그러면 봉선 지웰 이쪽 동네가
상권이 많이 발달돼 있고 아까 학원가가 많았던 이쪽도 상권이 많구나. 그럼 똑같이 봐보는 거죠. 동선 지회 여기 있죠. 여기 근처 딱 클릭을 해보면 상권이 이래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밑에 적어놨지만 상권이라고 하면 그냥 막 술집 이런 상권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대형마트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패스트푸드, 커피라고 하면 스타벅스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뭐 크게 뭐 검색이라고 해서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다 그냥 마트 검색하면 운동이었죠. 방송 마트 이렇게 마트라고 치면 마트가 뜹니다. 네, 그냥 대보는 거죠. 이마트 보통 저희가 원하는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이런 대형마트들을 찾는 게 좋겠죠. 뭐 이런 자그마한 동네 마트가 아니라 뭐 클릭을 해보면 쌍용마트 아니구나. 보면 이마트 있구나. 여기는 쌍용마트 보면 이마트 위치가 어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게 되죠. 이마트가 여기 있구나. 내 아파트 옆에 있지? 봉선동 포스코 더샵 앞에 이마트가 있구나. 이렇게 마트 위치를 한번 확인해도 되고 카페 치면 카페가 또 다 나옵니다.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개인 카페나 이런 거 말고 스타벅스 보통 또 스타벅스가 입점을 잘 안 시켜주잖아요. 좋은 입지에 상권이 충분히 발달된데 내준다고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입지를 또 이런 위치를 보면서도 스타벅스 자체적으로도 이 입지를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쉽더라고요. 그럼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스타벅스가 있는지. 엔젤리너스, 투썸, 또 스타벅스가 또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네에는 스타벅스가 몇 개 있는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뭐 패스트푸드라고 나오면 또 친절하게 다 나옵니다. 그냥 버거킹이 있구나, 서브웨이가 있구나, 핫도그 이런 식으로 맥도날드 보통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대형 서브웨이까지 정도 이런 데 살면 이런 것도 이용하기 편하겠구나 라는 걸 먼저 동네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또 아까 진월동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검색을 진월동에서 검색을 해보고 은행이 이 정도 몇 개가 있구나, 롯데리아가, 맥도날드가, 스타벅스가 이 정도 개수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평당가 지도 만들기인데요. 보통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거의 노가다 작업이거든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셀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건데 부동산 지인에 가서 아파트 분석 클릭을 하시고 제가 광주광역시 임장을 가죠. 광주광역시 아까 남구를 대장각 동네니까 보고 싶다. 그리고 면적 30평대 검색 하게 되면 쫙 뜹니다. 30평대 아파트들이. 그리고 이거를 평당으로 다 클릭을 해주면 여기 보면 시세가 나오거든요.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가다 작업인데 어떻게 보면 좀 요새 유료 뭐 좀 사이트들에는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게 돼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전 제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하게 되면 훨씬 좀 그 동네 지역을 이해하고 이 동네가 조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봉선동이라는 동네가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구나. 주월동이라는 동네도 그래도 아파트가 조금 이렇게
받쳐주거나 이런 거 스스로 조금 제가 인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자료 조사하면서 결국은 쉽게 볼 수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정말 좋게 말하면 정성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가 딱 나눠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 저한테는 공부더라고요. 이걸 만들어서 현장 가서 보는 것도 편하지만 이 지금 제가 했던 모든 과정들이 결국 남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이제 앞으로 솔직히 투자를 하려면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이 지역을 많이 가보고 이해도가 확실히 있는 상태에서 또 비교 평가를 하게 되면서 하는 거니까 봉선 처음에 구별 광산구, 남구, 뭐 서구 이런 식으로 해서 괜찮은 동네들을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구 안에서도 또 동별로 다 나눠지기 때문에 또 동 안에서도 이런 저평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동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봉선동인데 보신 것처럼 저는 이제 임장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34평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 아까 말했죠? 이름, 세대수, 연식, 평당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표시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하냐면 저도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이거 뭐 좀 느낀 건데 현장 가서 핸드폰으로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지금 호가가 얼마인지 연식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시간이 좀 에너지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 임장 가기 전에 손품을 팔 때 애초에 이렇게 자료를 한 번에 한눈에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서 가면 현장에서 가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에너지 낭비가 분산이 안 되고 그럼 보자마자 여기 이거구나. 봉선동 제1풍경채가 말로만 듣던 이 대장 아파트인데 보면 현장에서 보면 또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게 몇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연식이 얼마 됐는지 잘 이렇게 눈에 팍팍 안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적어가면 바로바로 이해가 탁탁 되고 이래서 평당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아파트들이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창원 임장 가려고 이렇게 만든 자료인데 요새 창원에는 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슈가 많은 지역인데 이걸 또 임장 갈 때 가서 이게 리모델링 아파트 이슈 아파트가 뭐였지 이런 식으로 가면 머리가 현장 가서 보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앞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네이버 검색을 해서 이 아파트 토월 대동이라는 아파트가 94년에 지어졌고 2810세대인데 벌써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된 아파트구나. 토월성원 6500세대구나. 벌써 1차 안전진단 통과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미리 자료 조사를 만들어서 현장을 가게 되면 바로바로 현장에 스케치가 되니까 훨씬 또 이해가 되고 제가 또 이렇게 알고 가면 또 부동산 소장님들이랑 얘기할 때 훨씬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공부가 돼서 간 거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간 거랑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부동산 소장님이랑 대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부동산 소장님들도 생판 저 공부하러 왔어요라고 티나는 사람한테는 얘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에너지 낭비니까 얘는 그냥 나한테 돈 될 손님이 아니다. 약간 이렇게 인식을 해서 크게 막 좋은 얘기라든지 자세한 얘기를 잘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가고 입지에 대한 이해도를 하고 갔을 때는 얘는 이 동네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 얘는 진짜 내가 잘만 설명해주면 좋은 물건 나오면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부동산 소장님도 느끼시는지 확실히 브리핑 해주시는 급이 다르더라고요. 좀 더 딥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 동에 이 세대에 이 좋은 물건이 있는데 한번 볼래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 오늘 이제 자료는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결국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장을 가기 전에 손품을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손품을 좀 최대한 많이 해서 가게 되면 확실히 들어오는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그 부동산 2팀 이제 공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뭐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으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와 비슷한 이제 경력이라든지 이제 한참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고 아니면 임장을 가려고 하는데 좀 겁이 난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뭐 제가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먼저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하게 하면서 하고 나서 지역을 가게 되면 하고 갔을 때 안 하고 갔을 때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크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지역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가면 이건 아파트 콘크리트 건물이고 그냥 앞에 도로고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 조사를 하고 손품을 조사해서 정리해서 가게 되면 확실히 와닿는 게 크고 어느 정도 또 재밌고요. 또 이렇게 보이는 게 많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임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임장을 이제 앞으로 그게 뭐 누구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조그맣게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까지고요. 앞으로 같이 또 남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부 또 꾸준하게 열심히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면 공유 해제해 주세요. 예.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잠시만요. 공유 중지? 해제, 공유 해제? 중지, 뭐. 네, 됐고요. 예. 자, 혹시, 부과장님한테 이거 궁금하다. 질문 조금 있으신 분들은 몇 분 받아볼게요. 다 이해가 잘 되신 거예요? 네, 녹화본은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 처음 제가 하린이 덕분에 이런 자리를 어떻게 보면 뭐 강의라고 생각은 좀 이렇게 해서 준비한 건 아닌데 돈 진짜 받고 쉽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하린이도 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뭐 저희 팀원들 이렇게 좋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린이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한 분들 이렇게 좋은 분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일정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린이님께서 계속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피드백도 주시고 하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런 지, 사람입니다. 지구와 동이름을 보니까 이게 지구와 동이름은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지구와 동.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그 나무 위키라고 하죠. 나무 위키에서 나무 위키에서 확인을 저는 하는데 아니면 화면 네이버 공유를 다시 해주셔도 돼요. 지구 지도를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택지지구라고 또 검색을 해보면 카카오맵이 좋은 게 잘 나오더라고요. 아직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네. 먼저 이렇게 택지지구를 한번 이런 식으로 검색을 검색 한번 쳐보시면 어느 지역을 가든 택지지구는 웬만해서 큰 도시들은 뭐 신도시라든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택지지구를 검색해 보시고 아까 저희가 봤을 때 수안지구라고 하죠. 그 광산구에 택지지구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택지지구가 있구나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아까 동 확인하시는 법 물어보셨는데 똑같이 카카오 맵에서 법정 경계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또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크게 내놓으면 이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처음에 구로 처음에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되는데 제가 아까 오늘 남구로 했죠. 남구 또 깊숙하게 이렇게 제가 당겨보면 봉선동, 방림동, 백운동, 주월동, 아까 제가 말한 진월동 이런 식으로 동이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또 현장 가다 보면 또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티는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광주 갔을 때도 여기를 쭉 걸어봤는데 여기는 주월동, 평당가 조사하다 보면요, 동은 아파트 주월동이라 돼 있는데 현장 가보면 봉선동이랑 거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보면 진월동인데 이렇게 주월동이라는 데는 여기 산이기 때문에 쭉 와서 다시 큰 데로 이렇게 쭉 반대로 넘어와야지 주월동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봉선동이랑 붙어 있는 라인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래서 임장을 가는구나, 이래서 현장을 가야 되는구나. 손품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임장을 가서 현장을 이렇게 발로, 또 저 같은 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차로, 저는 처음엔 차로 조금 다녀봤는데 편하게 완전 처음 다닐 때는 갔다 와서 조금만 지나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한번 쫙 이걸 제 두 발로 싹 다 한번 걸어본 경험이 있었는데, 특히 대구 그 수성구 가서 한번 하루 종일 한번 걸어봤는데 하루 종일 걸어서 한 30km 정도 걸었더라고요. 보니까 갔다 와도 제 머리에 그 동네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방법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지만 좀 이렇게 방법을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한번 동네 가서 제가 이런 손품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냥 한번 무식하게 한번 싹 걸어보는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뭐 저도 앞으로 더 쌓아 나가야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차로 간 거랑 제가 이 동네를 두 발로 온전히 상권과 이 아파트와 학군을 제가 싹 다 걸으면서 느껴보면 갔다 와서 이제 또 갔다 와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또 느낌 확 다르더라고요. 진짜 여기가 여기 뭐 있었지, 여기가 이거 있었지. 확실히 쏙쏙 들어와가지고 차보다는 날씨가 덥든 춥든 진짜 걷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질문 없으세요? 새롭게 보고 있는 임장지 3곳 정도 추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지금 부동산 장이 너무 지금 좀 이렇게 다들 좀 이렇게 안 좋다고 표현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세대 입주가 많은 곳을 오히려 이제는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주가 많다는 뜻은 조금 그 동네 자체가 조금 하락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장 자체가 좀 안 좋은 동네인데 이제는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도 작년에 이제 시작했지만 뒤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입주 물량이 많고 어떻게 보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네들을 오히려 먼저 가서 제가 그 동네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확신이 있으니까 빠르게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구도 지금 몇 번 갔다 왔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앞으로 입주량 또 봤을 때 괜찮아가지고 광주도 최근에 한번 갔다 왔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또 김해 살고 있다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여서 워낙 또 이슈가 많은 동네잖아요.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도 그렇고 핫한 동네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앞마당이라고 하죠. 제가 알고 있는 동네를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저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빨리빨리 캐치하고, 또 만약에 제가 창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근데 만약에 대구랑 뭐 광주나 이런 급지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부산, 대전, 울산 이런 광역시들을 먼저 제가 좀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 또 대장 아파트들끼리의 제가 입지차를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대구가 지금 아직 수성구는 조금 받쳐주고 있지만 입주 앞으로 2, 3년 뒤 입주량 계속 많아져서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 대구가 좀 저평가 구간이 오게 될 건데, 그때 제가 그런 인식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질문이 이제 어디를 3곳 정도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대구, 그리고 대구 한 번에 볼 수 없으니까 먼저 대장인 수성구를 한번 쫙 보시고, 전 가보니까 뭐 중구도 요새 이제 새 아파트들도 많고 하는데 제가 가서 느껴서 좀 달서구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 처음 가봤었는데
달서구도 학군이 수성구 다음으로 좋은 동네여가지고 달서구도 한번 쫙 돌아보고 중구도 돌아보고 올해 목표는 뭐 보니까 포항도 조금 입주량도 많더라고요. 포항도 한번 가볼까 싶고 빨리 좀 수도권을 좀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아직 할, 할 지역들이 너무 이게 구 하나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처음에 하려고 하면 너무 답이 이렇게 깝깝한데 지역 하나씩 하시다 보면 지역이 많아지면 1년간 부동산 공부 방법 소감.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이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강의라든지 유튜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램군 강의를 처음 들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이라는 강의를 처음 제 부동산 공부 첫 수업이었거든요. 누군가는 좀 맹군 그분을 조금 안 좋게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던데 어떻게 저는 그 강의를 통해서 처음 배웠는데 만약에 진짜 부동산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어줍잖하게 막 자잘한 거 듣는 것보다 그 가격대가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처음에는 어우 비싸다 했는데 솔직히 제가 그 강의 듣고 부동산 투자를 2건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물건지를 찍어주거나 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 거기서 투자 지역을 살짝 밀어주더라고요. 요 지역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 리드 해주시는 그 멘토분들이 계신데 저는 요 지역이 괜찮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그쪽 지역을 슬슬 이쪽을 계속 보시라는 식으로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했을 때가 마산이었어요. 마산이었는데 그때 딱 마산이 운이 좋게 저평가 구간에 이제 살짝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시점이어가지고 완전 처음이었는데 행동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공부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프를 비교해보고 가격을 계속 결국 부동산이 비교의 학문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비슷한 입지인데 같은 입지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아파트가 2년 전만 해도 가격대가 한 1, 2천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5천, 6천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금 안 올라간 아파트가 적어도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한 4천, 5천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건 그래프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제가 조사를 하면서 몇 퍼센트 상승률이 이 정도고 하나하나씩 다 해보면서 확신이라기보다는 이 그래프가 보여주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고 램군도 있었고 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월급쟁이 부자들 그 너나이님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그리고 청올리님도 있는데 이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들을 참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아서 강의는 일단 랭구님 강의 물고기 잡는 법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그 방법은 진짜 계속 써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 혼자서도 여러 가지 짜잘짜잘하게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강의여가지고 뭐 어떤 지역 보면 호재가 많고 이런 호재다 뭐 GTX 호재다 해서 사람들이 호재 보고 와 달려가고 와 달려가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뭐 처음이었지만 그냥 가격이 싸다 비싸다라는 거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지역 간의 비교, 예를 들면 광주 안에서도 구별로 또 나누고 또 구 안에서 동별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쪼개기 하면서 그 가격을 비교하면서 아직 이 지역이 이 동네가 가격이 못 올라왔구나라는 거를 제가 찾아보면서 누가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스스로 할 수 있다 보면 이제 혼자서 해볼 수 있고 한번 일시적으로 누가 찍어주는 이런 강의는 스스로 앞으로도 진행하기가 단기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부해서 저 같은 거 책도 뭐 많이 읽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인앱이세 저희 부동산 이 팀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의지는 정말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책정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강의도 봤지만 뭐 마인드와 이런 자세는 뭐 태도는 뭘 해도 뭐 되실 분인데 저 같은 건 어느 정도 내가 진짜 이 부동산 재테크 절약도 그렇고 이 마인드나 정신력이 무장이 돼 있다면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하는 게,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강의를 듣고 스스로 찾아보고 임장을 나가서 현장을 먼저 나가보는 게, 백날 집안에서 책 읽고 한다고 제가 이 지역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손품 팔고 지역 나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냥 누군가는 쉽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인이 과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 투여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일반 직장보다 9 to 6 하시는 분들보다는 시간이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출근하기 전에, 야간 근무하기 전에, 아직 결혼 전이어가지고 혼자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시간을 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려고 혼자서 이렇게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런, 오늘 제가 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손품 파는 자료들, 이런 지역 자료들을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하고, 또 부동산 블로그를, 또 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은 블로그 좀 고수분들 있잖아요. 이런 블로그 보면서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구나. 임장 갔을 때 처음엔 저도 무작정 그냥 다니다가 블로그에 임장 다니는 블로그들 보면서 이 블로그는 임장 가서 이런 걸 보구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도 보고 하고, 전 유튜브는 안 하는데 블로그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갔다 와서 자료 조사라든지 느낀 점, 이런 식으로 꼭 블로그에 정리를, 한번 갔다 와서 끝이 아니라 갔다 와서 정리를 해보는 게 더 공부되고, 갔다 와서 이제 또 전화 임장이라고 하죠. 부동산, 이제 제가 입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부동산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소장님 제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매매자 입장에서, 전세자 입장에서, 이렇게 실거주자 입장에서 이렇게 전화를 돌리면 그 실거주자, 또 광주 분들은 이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구나라는 것도 좀 느낄 수 있고요. 이게 좀 경험이 이렇게, 일단 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무작정 한번 들이받아 보시고 하시는 게, 그게 체득이 되더라고요. 누가 이게 좋더라, 이게 좋더라가 아니라, 결국 자기가 해보면서 이건 나한테 맞구나, 이건 나한테 안 맞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부동산 이 팀 분들이 다 같이 그런 걸 좀 느끼면서 시너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면. 네, 네, 너무 답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부가지님이 지금 1년 정도, 좀 1년 넘게 만에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시고 할 수 있는 거는 했기 때문이에요. 손품을 팔아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발로 다 밟아보고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남들 앞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부동산 공부 시작을 이제 하실 분들, 뭐 먼저 많이 하신 분들 계시는데, 부가지님처럼 저렇게 자료 만들고 공부하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나는 과연 저렇게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임장 손품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좀 무섭다 생각이 드실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정도까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임장 부동산 공부하면 안 되나? 임장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둘 다 이렇게 손품 다 팔고 갔다 와서 또 정리하고 이러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이게 이제 정말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가기라도 그냥 해보시라 그러는 거죠. 그래도 안 간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부가지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를 들면 대구 가서는 제일 대장 동네인 수성구 먼저 보셨고, 광주 가서는 동선동 먼저 보셨고, 이런 식으로 대장 동네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어디를 보셔야 되겠어요? 네, 예를 들면, 네, 자기 여기가 지역에. 다, 네, 이게 네. 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자기네 지역 대표 지역부터 알아보는 게 되게 좋잖아요. 네, 도토리 자매님 대장 동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나는 임장을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지금 뭘 당장 살 거 아닌데, 네, 살 거 아닌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강남부터 가셔야 돼요.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 잠실, 막 그런 데가 왜 비싼지 가서 걸어보시면은 체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걔를 손품을 팔아보잖아요.
강남을 손품을 팔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을 손품을 팔다가 강남을 팔잖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왜냐하면 안에 뭐가 너무 많아. 강남구는 조금만 걸어가면 지하철역이 하나하나씩이고요. 나중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빽빽하게 지하철이 한 블럭마다 지하철이 이렇게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하철 하나 들어오면은 그 동네 집값이 막 엄청 뛴다고 하잖아요. 역세권이 2개, 3개가 겹쳐 있는 경우는 흔하고, 제가 뭐 나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가시는데 오늘이 왜냐면 1조 방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 조금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우리 이제 지금 부가지님이 호갱노노랑 막 이렇게 사이트들 보는 거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강남이 왜 무서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유를 잠깐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유롭게 이제 다 끝나신 분들은 이제 출근 준비하시고 가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자, 강남구 지도가 보이시죠? 이쪽은 조금 넘어오긴 했는데. 아까 학원가 보셨죠? 학원가. 부가지님. 네. 여러분 이래요. 강남은. 이렇게 되는 숫자는 잘 보시기 힘들 거예요. 전국 어디를 봐도. 네. 대치동 우리가 말로만 들었잖아요. 대치동의 학군이 워낙에 좋다. 막. 근데 여기 보세요. 삼성역, 선릉역은 수인분당선이 또 겹쳐졌죠. 거기다가 또 밑에는 또 3호선이 이렇게 겹쳐졌죠. 이게 이렇게 한 블럭 한 블럭 거리도 되게 짧거든요. 짧은데 안에 교통, 뭐 학군, 학원, 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 보세요. 내가 관심이 있어 봤을 때랑 관심이 없어 봤을 때랑 좀 차이가 나는데 강남구 지도를 보면 자 보세요. 7호선, 또 이 9호선, 2호선, 3호선, 위로 신분당선, 또 노란색으로 또 분당선. 이게 이런 식으로 꽉 차 있어요. 뭐 다른 지역에서는 요곳 역 하나만 있어도 막 호재라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나 이제 임장도 가야 되고 부동산 공부도 시작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서울부터 그냥 시작을 하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오셔서 거기를 막 보면 거기를 이제 느껴보면은 그 다른 지역에 왜냐하면 강남구 메인 지역이 뭐 한평에 지금 1억이 훨씬 넘잖아요. 호초구 지역도 막 1억이 넘고 그 옆 지역은 근데 한두 블럭 차이인데 가격이 뭐 평당가가 뭐 그다음에 위로 넘어가면은 또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이러는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면 그다음에 다른 지역 가서도 항상 걔를 이제 기본으로 생각을 해놓고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좋죠. 여름 휴가는 휴가를 이렇게 자료조사 만들어서 해보시고 강남이 진짜 많이 변했죠. 네. 이렇게 해서 다 누리고 살다 보니까 다른 동네 안 가고 싶으시겠죠. 그리고 다른 동네 분들은 다 거기 더 가고 싶고 우리는 새 아파트에만 살아도 헌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보통 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계속 새 아파트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좋은 입지 조건을 사셨던 분들은 그 하급지로 더 내려가고 싶어 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좋은 입지가 강남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입지 사람들은 다 거길 가고 싶어 해. 그 사람들은 나가고 싶지 않아 해.
항상. 그러니까는 그 지역은 계속 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수요가 끊임없이 다른 지역들은 다 떨어지고 뭐 하고 있는데 시국가가 계속 발생하고 네. 이게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있으실 때는 한번 거기를 걸어보세요. 이 지하철역 하나하나 사이가 얼마나 짧은지 그 안에 아까 그 대치동 그 부분을 부가진님 방식으로 그 거리별로 보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는 뭐 그냥 그 700개, 800개 학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겠죠.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진님처럼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너무 귀찮거든요. 저거 자료 만들고 하는 거 사실은. 근데 임장 갈 때마다 자료를 만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그것도 안 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 무조건. 그리고 따라가서 먼저 임장 자료 만든 사람 옆에서 계속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공부해 온 사람한테 내가 너무 빌붙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도 그래도 하셔야 된다는. 내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어떡해. 그래도 안 간 것보단 가는 게 훨씬 좋으니까. 공부해 오는 사람들 꼭 한 명씩은 있거든요. 부가지님이 다음 달에는 이제 다른 조 되시겠지만 아마 뭐 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참 임장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7월 달 그 다 해드리지 못해가지고 그게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는 한데 아직 5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5개월 동안 중간중간에 계속 저 만나면 임장 제가 꼭 챙겨서 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아유, 시간 늦었는데도 계속 늦게까지 계셔주셨네. 자, 캡처 한번 할게요. 부가진님의 네, 캡처 네, 우선 한번 했고 그리고 부가진님처럼 이렇게 용기 내셔가지고 강의 신청해 주세요. 저렇게 하면은 공부가 진짜 많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제 공부가 더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력이 제일 빨리 는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한 번 더. 음,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